오늘 대전에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에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에 온 이유는 제가 항암제를 지금 올 3월 달부터 먹고 있는데 가슴에 압박감이 있어서 여기 성모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슴에 압박감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앞에 장단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지 있는데 그러니까 발 앞 무릎과 발 사이에 있는 뼈 있는데 거기 정강이라고 하죠. 정강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뼈와 살 사이를 누르면은 뼈에 피부가 닿으면은 쿠션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피부에 좀 푹 들어가서 잘 안 나오는 물 먹은 스펀지처럼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암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인데 그, 그걸 부종이라고 하죠. 몸이 붓는 거. 부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종이 있고, 가슴에 압박감. 그래서 가슴에 압박감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잠자보면은 이렇게 지금도 약간의 가슴에 미세한 통증이 있는데 가슴에 미치는 약간의 미세한 통증 그리고 서맥이라고 부작용이 서맥이 있더라고. 그래서 서맥은 뭐냐면은 심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피를 온몸에 펌프질을 하면은 심장 쪽에서 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피가 돌잖아요. 근데 몸에 어, 그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 할 때 느끼는 걸 이렇게 맥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분에 뭐 몇 번을 뛰는가 뭐 그런 맥박 맥박이 있는데 혈압이라고 하죠. 그 혈압이 있는데 그게 제가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때 종종 혈압을 들어가면 보통 혈압을 재거든요. 혈압이 항상 높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130대 후반이나 140 뭐 이렇게 그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내심 걱정했죠. 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래서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정상 수치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맥박이 72하고 혈압이 120권, 110, 12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지금 보면은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서맥이라고 하던데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압박을 주면서 심장에 미세한 압박감, 미세한 통증 그런 것이 있으면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 항암제가 부작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몸을 붓게 하는 부종. 그것이 지금 상체는 잘 모르겠고, 저를 모처럼 보는 사람들은 손도 약간 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올 때 쿠션이 없다거나 그것은 잘 모르겠고, 어, 다리는 누르면은 확실히 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 그 변비. 변비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마치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걱정이 몰려와요. 뇌근육에 통증이 오니까 변을 쌀 때마다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출산을 하는 그런 느낌. 내가 출산 안 해봤지만은 그 아주 적은 시간에 출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1일부터인가 해서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변비가 제일 먼저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그 가슴 압박감 그런 것이 왔고, 부종은 잘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부종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의사가 처음에 약을 먹고 바로 한 달 사이에 불러서 갔을 때 그 간 수치 혈액 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바로 간 기능 개선제를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 기능 개선제를 약을 먹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간 기능 개선제를 먹었었고 해서 그 항암제가 상당히 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수치 떨어지고, 그러니까 간 기능하고 심장 기능, 신장 기능 이런 걸 다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기능 수치 떨어져서 간 기능 개선제를 먹었고, 그 다음에 심장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신장을 압박해서인지 몰라도 부종 같은 게 몸이 붓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미세한 그 어지럼증, 뭐 빈혈 그런 것들이 약간 느꼈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갑자기 띵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고 해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항암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암제를 4알을 먹다가 아침 저녁으로 4알씩 먹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3알로 간 기능 때문에 3알로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몸이 좀 좋아져서인지 그 4알씩 다시 처방해서 4알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그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서 준 약이 제가 가지고 받은 약이 3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3종류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먹고 있어요. 항암단이라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혈액검사 보통 이렇게 전이가 되면은 그 약을 2종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함량을 늘린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항암단하고 RG3나 아니면 항암단하고 그 온나무 추출한 약을 먹는다든가 하는데, 그 담당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혈액검사는 했지만은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항암단만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단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암단만 먹고 있고, 한방약은 항암단만 먹고 있죠. 물론 양방병원에서 양방병원에서는 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방병원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 RG3나 그 건칠정, 온나무 추출한 건칠정 이런 것들이 그 간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먹었었죠. 그리고 항암단은 여러 가지 뭐 동충하초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상담할 때 항암단은 여러 가지 혼합물이 있으니까 먹지 말고 건칠정이라든가 온나무 추출한 건칠정이라든가 그 삶에서 추출한 RG3 성분이 있는 RG3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먹다가 제가 그 어차피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암단을 실험적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약 4주 정도 항암단을 먹고 그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었죠. 그랬더니 혈액 검사 상태가 양호하다. 다른 약은 먹지 말고 계속 항암단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단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단만 우선 먹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항암제를 먹고 있죠. 그래서 2종류의 변비약을 2가지 처방을 해준 걸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그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호텔에서 뷔페를 하고 있던 데 갔었어요. 그래서
뷔페 있는 데서 그 아주 모처럼 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있길래 좀 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음식을 잘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접시를 네 접시를 갖다 먹었죠. 모처럼 그 뭐 수행한다고 해서 그날 날을 세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날을 세고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입맛이 당겨가지고 네 접시를 먹게 됐어요. 좀 약간 과식 아닌 과식을 했었죠. 근데 그때 먹을 때는 좋았는데 웬걸 다음날 아주 큰 상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이 변이 안 나와가지고 참 아주 고통스럽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었고, 뭐 화장실을 아주 힘들게 갔다 왔죠.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이제 왜 변비가 있나 해봤더니, 찾아봤더니 그 변비하고 과식은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은 변비가 온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음식의 70% 정도만 먹으면은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소식을 아주 특별한 일 없으면은, 네, 제가 음식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는 스타일인데 그 소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제 다른 사람이 그 뭐야 변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뭐 효소인가 뭐 해가지고 그걸 시켜줬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뭐 장에 좋은 걸 두 가지를 줬는데, 두 가지를 주문을 해줬죠. 돈은 내가 냈고. 그래갖고 한 3만 원 정도 해갖고 한 3, 4만 원 정도 해갖고 약을 샀는데, 그걸 어제 먹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그 가게에 들려서 뭐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우유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뭐 보면 장에 좋다고 해서 뭐 1억 마리가 있다는 둥, 1000마리가 있다는 둥,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도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변은 딱딱한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항문에서 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 환자는 진짜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효소든지 뭐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들, 약이든 뭐든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그것이 양이 갑자기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변이 딱딱해져 가지고 화장실 가면 진짜 힘들게 볼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은 진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에 그 항암제 먹기 전에는 뭐 뷔페집에서 뭐 네 접시를 먹던 다섯 접시를 먹던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과식하는 것도 문제고 그 몸에 좋다는 효소가 이런 것도 이렇게 변비약하고 같이 먹는다든가 해서 발해양으로 들어가면 또 변이 딱딱해져 가지고 변이 안 나서 문제고, 여러 가지 먹을 게 참 조심스럽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로서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먹으면은 그 항문이 약해져서 이렇게 변이 딱딱해진다든가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관장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관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문 그 통로가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관장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관장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다른 데는 또 커피 관장을 또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항문의 통로가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약을 조심스럽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선은 15분이 다 됐으니까 우선 영상을 끊을게요.